이런 거는 이거 셋 중에 요게 일단 눈에 일단 띈다 그 뜻이지. 됐어. 자, 15페이지. 여기 제목 밑에 법조문에 이름만 제목만 서로 발랐었죠. 이게 시험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여기 반사의 질서가 불법 원인 급여야 이렇게 바르시라 그랬었잖아. 그리고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 하면 뭐해? 써먹어야지. 써먹어야지. 즉 모든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으면 언제든지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둘 다 돌려줄 때 누가 먼저 돌려줘? 동시행해야지. 그런데 민법의 특례 딱 하나가 그 무효 사유가 오로지 사회질서 위반했을 때, 사회질서 위반이어가지고 무효일 경우에는 질서 위반자는 어떤 이유로도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해놨다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불법 원인급여다 그래. 그래서 시험에서 무효인데 이미 이행한 거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등기 이전해 준 걸 다시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냐를 물어보면 그 질문은 그 사람이 사회질서 위반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 못해. 그걸 뭐라 그래? 불법 원인급여라 그래. 그럼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냐를 물어보면 뭘 확인해야 돼? 사회질서 위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 어디 잘 하나 해보게. 강행규정 위반했어요? 불법 원인급여요? 아니요. 두루뭉술 하지 말고 다시.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야? 불법 원인급여이다요? 아니다요? 그렇게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강행규정 위반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영역이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 지난주에 했어. 지난주. 고개 졌으면 안 돼. 지난달이 아니고 지난주 3월 1일. 남들 누워있을 때 우리만 나와서 공부를 했다고. 명의신탁, 실명법,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예요. 단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명의신탁 행위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거예요. 그럼 판이하게 다르다고. 강행규정에 위반했을 뿐일 때에는 언제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질서 위반해버리면 아예 반환 청구를 못해.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 못한다. 불법 원인급여 이 두 단어를 동의어로 외우시고 사회질서 위반 나오면 불법 원인급여가 떠올라야 돼요. 그럼 불법 원인급여가 나오면요. 사회질서 위반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강행규정 위반은 불법 원인급여야 아니요? 아니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하시. 절대 두루뭉술 하시면 안 돼. 단호하게 해야 된다니까. 그 우유부단함이 결국 시험장에서 발목을 잡는 거야. 그리고 사회질서 위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양 당사자 모두가 위반한 것들 있죠. 그럼 얘들은 둘 다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지. 근데 한쪽은 피해를 보고 한쪽만 질서 위반한 경우 있잖아요. 그럼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지. 그럼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회질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누가? 사회질서 위반자가 반환 청구를 못한다는 이야기지. 피해자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 못한다라고. 이렇게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형을 보시는데 주의하실 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범죄 나오죠. 범죄. 그럼 지문에 범죄가 나오면 판례가 두 개 있다. 범죄를 하기로 하고 대가 받기로 한 게 있고 범죄를 하지 않기로 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가 있다고. 싹 다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왜? 범죄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기로 하고 대가 받기로 한 것도 그 또한 사회질서 위반인 거라고. 실수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2, 3번 같이 묶어서 비교하시라고 그랬지. 이 첩이 나오면 기준을 첩계약을 맺으면서 한 건지 끝내면서 한 건지를 구별하시라고 그랬어. 첩계약을 맺으면서 한 거야. 그러면 전부 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고. 완전히 깨끗이 끝내면서 하죠. 그럼 얘들은 질서 위반했던 애들이 질서 내로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유효하다라고 한 거야. 이거 틀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이들을 답으로 내는 시험은 없어. 항상 얘를 내. 예.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가 나와. 그럼 이 판례를 외워두셔야 돼. 여기서 키워드는 해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해제 조건이란 뜻이 앞으로란 뜻이니까. 그럼 이 증여는 첩관계를 종료하면서 증여했다는 뜻이 아니고 첩계약을 맺으면서 조건까지 붙였다는 뜻이요. 즉, 너 2년간 첩생활을 잘하면 이 아파트 너 줄게. 단 2년 내에 끝나면 그때는 증여는 효력 없다? 안 줘? 라고 한 거예요. 더블 X예요. 첩계약을 하면서 첩이 못 떠나게 조건까지 붙였다는 뜻이라 이거 전체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고. 그럼 각 민법 시험에서는 첩을 관계를 질서 위반을 물어볼 때 왜 이걸 내냐면 공부를 잘한 수험생은 이 판례 사안의 쟁점이 해제 조건이다 알아. 에? 그러면 종료한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종료되면이란 뜻이라 지금 종료했다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하면서 조건 붙였다라는 걸 안다고. 그래서 싹 다 무효야라고 푸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 안 한 사람은 종료에 눈이 꽂혀. 그럼 단절하면서 주기로 했다고 잘못 해석해. 그래서 틀리시는 거야. 걔들이 내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럼 이유를 알았으면 외워야지. 뭐를? 해제 조건.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고 나오면 첩계약을 맺으면서 조건까지 갖다 붙였다는 뜻이라 싹 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야. 이거 하나 외우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식은 외워야 돼. 근데 무작정 못 외우니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니까. 됐고. 좀 이따 쉬어. 언제 쉬나 하지 말고. 무슨 꿈틀이요. 자, 4번에 외울 것도 아닌 거. 이혼 나오죠? 이혼해. 못 알아들었네. 이혼하지 않겠다고 약정해봐야 아무 효력 없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라고. 신분관계와 관계된 것들은 개인의 자유가 최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약정을 신분관계에 대해서 한 것들은 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예요. 효력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결혼할 때. 그럼 결혼할 때부터 이혼한다고 약속은 안 하잖아. 근데 살다 보니 하게 된 거지. 근데 이런 약정이 있더라도 이 효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혼 안 하기로 약속했어도 이혼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다고. 자, 불법 동기가 나왔어. 얘도 딱 정해졌어요. 자, 동기는 동기에 불과할 뿐 행위에 영향을 안 미쳐. 그런데 이 동기가 표시됐거나 알려졌다면 그땐 상대방도 동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야 내용에 포함돼. 그럼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했죠? 표시됐지? 그럼 전체가 무효인 거고 표시가 안 됐더라도 상대방한테 알려졌지? 그러면 법률의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이다. 고민할 거 없어요. 나오는 형태는 한 가지니까. 도박 목적으로 돈 빌리는 거 갔어. 근데 그걸 도박하려고 한다고 표시를 했어. 그럼 행위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이죠? 근데 표시는 안 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알려져서 상대방한테. 근데 상대방도 알고 있었죠. 그때는 무효다고. 그럼 시험에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인 게 나왔어. 그럼 표시되거나 알려진 게 나와 표시도 안 되고 알려지지도 않은 경우가 나와. 그래,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은 이론서를 보면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이 판례 사안이 문제에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를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내용을 아예 모르면 문제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론 정리를 하는 거고 복습은 문제로 하셔야 돼. 그래야 이 복습할 양이 줄어요. 여기선 이거 하나면 끝인데 더 이상 없네? 그래서 불법 동기가 나오면 그냥 다 사회질서 위반인 것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이야. 근데 표시도 안 됐어. 알려진 것도 없어. 아무도 몰라. 나올 수가 없잖아, 시험에. 많이 늘었어, 그래도 표적이. 그다음 도박 가장 대표적인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그럼 도박 채권은 무효야. 그럼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돼. 사회질서 위반이어서 무효라. 그래서 도박 채권이 나오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따라 나오든 전부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야 하시면 되거든. 그런데 이제 오늘 새로 보실 판례가 동그라미 7번이에요. 거기다 별표 하나 치시고 아직 중개사 시험에 출제가 안 된 판례라 일단 천천히 설명부터 하고 바를 거니까 별표만 하나 쳐놓으셔. 중개사 시험에 아직 안 나온 판례요. 최근 다른 시험들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도박 나오면 싹 다 사회질서 위반이다 그랬죠.
그래서 소송된 거야. 갑이 을한테 도박 빚을 졌어요. 그럼 이 도박 채권 관계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고. 그런데 갑이 을한테 갚을 의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야, 내가 이 건물 매매 대리권을 줄 테니까 네가 나를 대리해서 일단 건물을 팔어. 그리고 판 돈을 받으면 이 매매 대금을 요 도박 채권 변제에 충당을 하고 남은 돈이 있거든 그것만 돌려줘라고 매매하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을이 병하고 매매하고 돈을 받은 거야. 이때 그 후에 갑이 마음이 변했어. 아니 도박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죽일 것 같으니까 갚는다고 대리권을 수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한 거야. 도박 관계가 사회질서 위반 무효면 그것 때문에 대리권 수여한 거죠. 그럼 이것도 무효로 해야지. 그럼 매매계약은 무권 대리가 되죠. 그 본인은 추인할 생각 없대죠. 그럼 병도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래서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래 도박 채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거 맞아. 그래도 이 경우에 병은 니들 관계가 도박 관계에 기초했다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었을 테니 병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도박 채권이 무효인 건 저 매매 대금을 받아가지고 도박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당사자 약정까지만 무효로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얘한테는 영향 미치지 않도록 대리권 수요 행위는 유효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은 유권 대리로 본 거야. 그럼 이 판례가 시험에 나오면 절대 이거 안 물어봐요. 당연한 거라. 도박 나오면 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는 유효래? 대리권 수여한 거는 유효로 봐야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박 나오고 뭐 나오면 대리권 수여 나오면 유효. 대리권 수여 안 나오죠? 그럼 다 무효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바르고 쉴 거야. 7번에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까지 바르시고 그 다음 문장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까지 바르시고 지금 속으로 아니 오늘도 바르나? 이러는 거야? 추가로 바를 게 있지. 그리고 위임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위임이 무슨 뜻이요? 대리권 수여란 뜻이잖아. 그리고 셋째 줄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바르고 동그라미 치세요. 대리권 수여. 그리고 써 거기다. 대리권 수여에다가 유효.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두 표현이 같은 게 나온 거야. 부동산 처분 위임하죠. 그게 대리권 수여한 거잖아. 그건 유효하다고. 그래서 대리권 수여는 유효. 그리고 바로 밑에 바르시면 돼. 제3자가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외워요. 도박 나오고 대리권 수여 나오면 그거는 유효. 나머지는 다 무효해. 다. 하나 외우면 돼. 대리권 수여는 유효하다라고. 자, 16페이지. 이 사회질서 위반 문제는 매년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돼요. 모든 시험이. 그럼 주안점을 어디다 두셔야 되냐면 유효 무효에 두는 게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항상 두셔야 되고 판례가 두 종류가 있다고. 관련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질서 위반이냐 아니냐에 따라 유효 무효가 달라져요. 걔들은 유효냐 무효냐를 물어봐. 그런데 또 하나는 다른 규정에 위반해가지고 무효인 건 분명한데 질서 위반이냐 아니냐에 따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는 것 때문에 사회질서 위반에도 해당하는지가 다투진 게 있다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는 사회질서 위반 제목하에 문제가 나왔을 땐 질서 위반에 해당하냐 안 하냐가 주안점이지 유효 무효가 주안점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질서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항상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오후에 문제 정리할 때 그 방식을 알려드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학습하실 때 무조건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 판결 지문에 아주 못된 짓거리들 부정적인 표현들이 들어있는 것들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 사회질서 위반들이야. 그런데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있지만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고 한 게 있다고. 그것들만 별표 쳐주니까 그것만 외우는 거야. 그럼 다 풀어요. 여기 맞춰야 돼.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반드시 외워야 될 단어가 강박. 이거 막 저 패고 강하게 협박했죠. 그럼 이 강박은 강박으로 다룰 문제예요.
강박으로 취소를 하든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면 심리적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는 걸 입증해 가지고 강박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어도 강박 자체를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세포탈이랑 투기는 내로란 분리하게요. 내가 하면 절세, 내 친구가 한 건 조세포탈 탈세, 내가 한 건 투자고 내 친구가 한 건 투기야.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집행 면탈 목적, 채무자가 채권자들한테 돈은 안 갚고 재산을 다른 데 숨기려고 통정허위를 해. 그래도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뭔가를 해도 그 자체를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이 단어를 외우라고. 강박, 조세, 강제집행. 이 투기는 시험에 출제된 적 없어요. 그런데 같은 취지로 기억하시라고 써놓은 거고 외울 건 이 세 단어야. 강박, 조세, 강제집행이 지문에 들어있으면 뒤에 문장은 절대 읽을 거 없고요. 뭐만 찾냐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를 찾으시는 거야. 그래서 판례 1번하고 2번하고 같이 묶으시라고 그랬었고, 거기 공통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강박이죠. 그럼 강박만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 문장은 절대 읽는 거 아니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강박을 단어를 바꿀 때도 있거든. 그럼 뭐라고 바꿔? 강제. 강제. 강박이랑 강제랑 같은 표현이라고.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그 다음에 3, 4번 같이 묶으시라고 그랬걸. 거기 공통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3번은 양도소득세, 여기는 조세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세금이 써 있으면 일단 사회질서 위반은 아닌 것들이에요. 제일 주의하실 판례가 4번이라 4번에 별표 2개 치고 기억하시라고 그랬거든. 여기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죠. 그럼 모든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하게 되면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예요. 단 사회질서 위반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사안이 제일 주의하실 게 조세포탈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야. 그렇다고 유효다는 뜻이 아니다고.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인 거예요. 그럼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인데 왜 사회질서 위반인지가 다퉈졌냐. 강행규정 위반일 뿐일 때에는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해서 다시 반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근데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해버리면 반환 말소 청구를 못하게 돼요. 그럼 대법관들도 다 명의신탁을 해놨는데 이걸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판결 내려버리면 자기들도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그런 거야. 나 언젠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지 몰라. 그분들한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청문회 때 봤거든. 대법관 청문회 할 때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난 후보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들이 궁색한 변명이 뭐야? 우리 집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이런다고. 더 비겁해.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 시험에 나오면 유효 무효를 물어보고자 함이 아니고요.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4번을 주의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5번의 투기는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고.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뭐 아파트 입주권을 막 수십 개 사잖아. 능력이지.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에요. 배가 아픈 거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나도 돈 있으면 그렇게 할 건데 없잖아. 그리고 6번에다가 별표 2개 치고 외우시라고 그랬어. 강제집행 면탈하려고 허위를 했죠. 얘도 허위를 했기 때문에 무효다니까. 단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4번 판례랑 6번 판례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이들을 시험에 내는 목적이 얘들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에요. 그래도 무효지. 명의신탁은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고 통정허위는 허위로 했기 때문에 무효인 거예요. 단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 둘을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유효냐 무효냐를 묻고자 함이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이 두 판례를 1순위로 외우셔야 돼. 가장 민법 시험에 많이 출제된 판례는 강제집행 면탈이에요. 얘는 항상 나와요. 1순위로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강제집행 면탈 나오면 다른 거 읽을 필요 전혀 없어요.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아니다고. 명의신탁도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불법 원인급여 아니다고.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이랑 불법 원인급여랑 동요로 외우시라는 거예요. 7번 판례는 외울 것도 없어. 유효 무효 판단 기준시가 언제요? 행위 당시. 그럼 사회질서 위반인지 판단하는 기준시도 행위 당시예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 체결했으면 완전 유효죠. 계약 체결할 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약 체결한 이후에 그 계약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걸 알게 된 거야. 그럼 계약할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알게 된 건 효력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항상 기준은 행위 당시가 기준이라. 그리고 8번하고 9번하고 같이 묶어서 비교해서 보시라고 그랬죠. 그럼 얘네 둘은 뭘 비교해야 되는 거야? 왜 또 입이 붙은 거야? 허위 진술이냐 증언이냐로 구별해야지. 그러니까 절대 민법 시험 공부하실 때에는 판결문 전체를 읽으시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쟁점이 된 키워드가 들어있거든. 그걸 먼저 찾는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럼 허위 진술이 무슨 뜻이요? 허위로 진술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도 않아놓고 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로 하고 돈 받기로 한 거야. 이건 싹 다 무효다고. 왜? 허위 진술이니까. 차비 밥값도 없어요. 굶고 갔다가 걸어와야 되는 거야. 돈 받기로 한 거 싹 다 무효인 거예요. 근데 증언하기로 한 거야. 그럼 증언은 자기가 사실대로 본대로 증언하기로 한 거거든. 그러면 공짜 아니에요. 증언하려면 차비, 밥값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하루 일 못하게 됐으면 하루 일당도 받는 거예요. 그럼 몇십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걸 초과해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고 증언하기로 했대. 그럼 전부가 무효인 게 아니라 초과된 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준 범위 내는 괜찮은데 초과하면 그 초과했을 때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허위 진술이랑 증언이랑 시험집에 나오면 표시를 하셔야 되고, 그럼 허위 진술이 쉬워, 증언이 쉬워. 그래, 허위 진술이 쉽잖아요. 그냥 허위 진술 나오면 읽을 것도 없잖아. 다 뭐요? 싹 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예요. 증언 나오면 이제 찾아야죠. 뭐를? 초과 있는지 안 했는지를. 그럼 증언 나오면 초과된 게 나오겠어요? 안 된 게 나오겠어요? 그래, 판례가 초과된 거밖에 없거든. 초과 안 됐는데 소송이 왜 됐겠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특히 민법은 구조만 알면 6과목 중에 제일 쉽다니까. 이 구조가 뭐 생각할 게 없어. 그냥 하나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성격을 고치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마. 허위 진술 싹 다 무효, 증언 초과 무효. 이렇게. 그 다음 10번하고 11번하고 비교하시라 그랬지. 뭐로 비교해? 그래, 형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이냐. 이렇게. 변호사가 승소하면 돈을 더 받기로 성공보수 약정을 했을 때 그 전제된 사건이 형사사건일 경우에는 전관예우 등이 작용해가지고 사법정의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약정한 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라고 한 거예요. 해봐야 못 받아요. 근데 민사사건은 사법 절차랑 상관이 없고 개인들 간의 문제일 뿐이라 변호사 능력이라 이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은 형사인지 민사인지만 표시하고 형사는 사회질서 위반이고 민사는 상관없다. 이렇게 확인만 하면 되는 거라고. 문장 통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근데 변호사도 아닌 놈이 받기로 했대. 뭐 하는 짓거리요. 자격 없는 사람이 한 건 다 사회질서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아닌 자 나오면 외울 게 없죠. 그러니까 안 외워도 되는 것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고 외워야 될 것들만 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각인을 하라고. 들을 땐 다 알겠는데 시험지만 받으면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판례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그 단어만 딱 표시해 놓고 그걸 보면서 계속 연습을 하면 된다니까. 13번 외울 필요 없잖아요. 뭐 했어요? 청탁했잖아. 어서 부탁질이야.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외울 필요 없잖아. 14번 이거 외워야 돼요. 거기다 외배 치라 그랬고.
비자금이 나와. 자, 이 비자금을 구체화해서 나오면 뇌물이라고 나오는 시험도 있어요. 그럼 비자금, 뇌물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조성된 거죠. 그럼 이거 국가에서 뺏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이걸 안 뺏기려고 숨기려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둔 거, 이게 사회질서 위반이냐가 문제가 된 거라고. 근데 국가에선 이걸 추징을 하려면 이걸 돌려받게 해줘야죠. 근데 이게 사회질서 위반이면 돌려받질 못해요. 돌려받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임치한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 아니니까 일단 이 맡긴 사람 돌려받게 하고 그리고 빨대 꽂아서 쪽 빨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고 한 거 뭐 때문에 외우라고 한 거야? 이 비자금이라는 부정적인 용어가 들어있으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비자금이 소송된 게 아니고 임치한 행위가 소송된 거예요. 임치한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외우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 들어있어도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고 한 사건. 이 몇 개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15번 외울 필요 없죠. 왜? 지문에 들어있잖아. 뭐라고? 부정. 뭐하는 짓이. 홍군형을 내라고. 16번도 외울 필요 없어요. 지문에 들어있거든. 뭐라고? 그래, 과도하게.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어? 왜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야? 왜? 틀릴까 봐 립싱크만 하는 거야? 이런 거 틀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위약벌이라는 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어요. 둘이 계약하면서 나중에 둘 중 한 명이 계약 위반하면 손해배상 해주기로 위약벌 약정을 다 한다고. 근데 저 위약벌 약정이 실제 손해보다 너무 커. 너무 커. 실제 손해가 100만 원 발생할 건데 1억을 배상해 주기로 했대. 그건 너무 과도하잖아요. 그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고 한 거야. 그럼 위약벌 약정이 시험에 나오면 과도하게 무거운 게 나오겠어요? 약간 무거운 게 나오겠어요?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는 절대 변형하거나 각색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냥 그 문구 그대로 나오지 바꾸면 안 돼요. 왜? 그 사건이 문제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격들은 6과목 중에 제일 쉬운 과목이고 있다니까. 저는 민법이 제일 쉬워요 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항상 자기 나름대로 따져보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 누구 이야기 하는지 자기만 알지. 그러니까 성격 고치라는 뜻이야. 그냥 키워드만 기억하면 돼.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과도해.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인 거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1월 달에 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17번, 18번 판례 이 두 가지가 중개사 시험만 출제가 아직 안 된 판례예요. 자, 이제 17번은 일정 기간에다 바르시면 돼요. 이게 키워드야, 이게. 일정 기간. 이렇게 각 지문에서 쟁점이 되는 키워드 찾는 그 습관만 들이면 다른 과목들도 쉽다니까. 읽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일정 기간. 자, 이 사건은 회사에서 그 직원을 회사 돈을 들여가지고 해외에 3년 정도 파견 근무를 보내. 거기서 선진 기술 배워오라고. 그럼 회사 돈으로 기술 배워왔죠. 그럼 회사에서 본전은 뽑아야지. 그럼 최소한 몇 년은 다른 데 안 가고 회사에서 일을 해줘야죠. 근데 다른 데서 월급 더 준다고 스카우트하지. 그럼 갈 수도 있잖아. 그럼 회사에서 들인 돈은 배상해주고 가라고. 그게 사회질서 위반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일해주기로 하는 건 사회질서 위반 아니라는 거야. 근데 죽을 때까지 일해줘야 된다. 정년까지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배상해야 된다.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거지. 그런데 사건은 일정 기간만 문제가 된 사건이니까 여기를 각색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정 기간이라고 나왔죠. 그럼 사회질서 위반은 아닌 거야. 왜? 일정 기간 일해주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한 단어만 하면 된다고. 자, 마지막 18번이 주의하실 문제인데 일단 끝에 주지 임명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만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주지 임명행위에다가 동그라미 되거든. 근데 왜 이 판례는 조심해야 되냐면 문장을 전체를 다 읽으시잖아.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주지 스님 갑이 있고 이분이 임기가 다 끝날 때가 돼서 차기 주지를 선임을 해야 돼. 그래서 후보자가 3명이 있었어. 이렇게. 그리시는 거 아니야. 그리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종교법인에서 이 세 후보자 중에 A라는 사람을 주지로 임명을 한 거야.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 B씨가 요 임명행위를 무효다라고 무효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소송한 이유가 기존에 있던 주지 스님이랑 임명된 이 A랑 둘 사이에 금품수수 약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즉 이 신성한 종교직을 거액을 받고 몇억 원씩 받고 사고팔교로 약정을 하고 얘가 임명될 수 있게 갑이 밀어주기로 했다고.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러한 약정, 이건 사회질서 위반한 거잖아요. 신성한 종교직을 거액을 받고 사고팔교로 양수하기로 약정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거든. 근데 이 종교법인이 이러한 약정이 있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 사람을 임명을 한 거야. 그럼 문제가 있겠죠. 아니 뻔히 이렇게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걸 알면서까지 A를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씨가 요 임명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니까 재임명 절차를 거치라고 소송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 종교법인을 불러 그 대표를. 아니 이렇게 사회질서 위반 약정이 있는지 알면서까지 임명한 거 사실이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런데 셋 중에 A밖에 적임자가 아니어서 선임한 건데 이것까지 법원에서 관여하면 되냐고. 그럼 이들은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B는 절에서 안 자요. 잠을. 맨날 밖에서 주무시고 들어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C는 뭘 막 드시러 다녀. 복날 무슨 맛집 찾아다니시고 식습관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이 A는 이런 약정을 하긴 했지만 요 A는 절에서 항상 주무셔. 풀밖에 안 드셔. 그래서 적임자라고 임명을 한 거래. 이거를 법원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한 거라니까. 그래서 주지 임명행위는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스님들은 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이 객관식이라는 게 민법이 구조가 단순한 게 소송된 이유가 앞에 한 줄 반에 써 있거든요.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게 소송한 이유잖아. 그 이유는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게 시험이라고. 그럼 우리는 이유를 따질 게 아니라 주지 임명행위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과만 기억하고 답하면 되는 시험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방식대로 공부를 안 하고 이유만 따지는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게 성격인 거지. 뭐 이렇게 따졌어. 왜 그러니까 외로움 쳐들어왔잖아. 그냥 주지 임명행위는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만 해. 그럼 앞에는 읽을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 독서실 가서 꼭 읽어봐야지. 하지 마. 독서실 들어가지 마. 여기까지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냐 안 하냐 물어볼 때 자주 나오는 판례 사안들이고, 문장 전체를 기억하실 게 아니라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일단 반드시 외우셔야 될 건 그 판결 지문에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만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고 한 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 외 것들은 그냥 단어 하나만 봐도 위반인 걸 알게 돼 있으니까. 이제 효과.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죠. 당사자 간에 이행한 이후에 질서 위반자는 어떤 이유로도 반환 청구 못한다는 거야. 그럼 둘 다 위반했으면 둘 다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고, 한쪽은 위반하고 한쪽은 피해를 입었으면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 그래서 피해자가 질서 위반자한테 준 걸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 질서 위반자가 제3자한테 팔아먹었대. 그럼 제3자한테 무효주장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절대적 무효라 모든 제3자한테 무효주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위반한 건 1개인이 추인해도 아무 효력 없다고.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다른 무효들이랑 효과가 다 똑같은데 다른 점은 딱 하나죠. 뭐? 질서 위반자는 어떤 이유로도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특징 하나를 외우시는 거예요. 됐시. 거기 9번 위에 키포인트 있죠?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경우 거기에다가 별표 2개 치고 제목에다가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 이렇게 강박 최대한 줄여 조세 강제 집행 이렇게
두 개는 안 해도 돼. 그냥 써놓은 거야. 시험에 강박, 조세, 강제집행 이 셋 중에 한 단어 들어있잖아요. 그럼 일단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야. 그래서 문제 제목이 사회질서 위반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 제목이 출제가 됐을 때에는 일단 머릿속에 이 세 가지 단어가 먼저 떠올라야 돼. 그럼 먼저 떠오르면 그 지문이 있으면 눈에 띄겠죠. 먼저 안 떠오르면요. 1번부터 읽겠죠. 에? 그리고 먼저 떠올리는 연습을 하라고. 사회질서 위반 제목하에 나왔어.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강박, 조세, 강제집행 나온 건 일단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가 딱 떠올라야 돼.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9번 문제에다가 별표 2개 치고 자, 문제 정리 잘 하셔야 돼. 뭐 찾으래? 일단 반사회질서가 써있죠. 그럼 반사회질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해당하는 걸 찾으라고 했는지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는지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찾으래? 반사회질서가 아닌 걸 찾으라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장 크게 실수하는 건 어디냐면 여기를 표시 안 하고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거 이렇게 자기가 표시를 했어. 그럼 뭐 찾으란 뜻이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거. 유효인 걸 찾으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럼 답이 틀리게 돼 있어요. 이 문제가. 이 문제 성태가. 그러니까 절대로 반사회적이 지문에 나오잖아요. 그럼 유효 무효 하지 말고 뭘 하라고?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얘는 몇 개 들었어? 4개 들어있죠. 몇 개 찾게 돼 있어? 2개 아니면 3개 찾게 돼 있다고. 뭐를 찾는다고? 반사회적 아닌 거. 그럼 우리가 외운 건지만 하시는 거야. 자, 기억은 외웠지? 비자금 나오잖아. 이거를 숨기려고 임치한 거. 이거는 반사회적 아니다고. 하나 찾았고 이렇게. 자, 니은은 외웠어 안 외웠어? 안 외웠죠? 왜? 여기 피상속인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처음 보죠? 그럼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읽어봐.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걸 외워야 되는 필요성은 내가 문제를 풀 때 외운 것만 먼저 하는 거예요. 안 외운 건 빼고 가는 거라니까. 그럼 니은을 전혀 몰라? 그럼 지금 답 찾을 확률이 몇 프로야? 100%지 아직. 왜? 조합이 2개 아니면 3개였으니까. 그러니까 외운 것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딱 피상속인 보자마자 바로 내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일단 다 읽죠? 그잖아. 왜 다 읽어? 왜? 자신 있게 외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읽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재수 좋으면 맞고 재수 없으면 틀리고 시간을 항상 허비하니까 80번은 가본 적이 없지. 미지의 세계. 호남만 간다고. 그 습관을 지금부터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몇 개라도 외운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문은 외운 건 눈에 띄겠죠. 우리가 키워드를 외웠으니까. 비자금, 은닉, 임치 이렇게 외웠잖아. 그럼 기억은 처리가 되잖아. 니은은 첫 단어부터 외운 단어가 아니잖아. 그럼 바로 내려가야 돼요. 그럼 디귿은 외웠지. 강제집행은 사회질서 위반 아니라고. 그 다음 리을은 양도소득세 조세 나왔지. 사회질서 위반 아니지. 그럼 2개 3개 들어있었죠. 기억 디귿 리을 나왔지. 그럼 4번에 답 쓰면 되죠. 그럼 리을은 리을은 할 필요가 없거든.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안 그런다니까. 니은도 다 줄긋고 읽어. 속 터져버려. 니은은 안 해도 돼. 단어 하나만 보면 된다. 여기 찾아봐 한번. 적극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이요. 앞뒤 읽을 필요 없어. 니은은 공부하는 거 아니야. 자, 아니 왜 넘겨? 문제 정리를 잘못했을 때 이 문제 답이 잘못되는 걸 보여드릴게. 그래서 달려라 한이들이 하는 실수. 이런 문제를 정리하는 방식을 자기는 배우질 않고 그냥 이론만 공부하다가 문제집을 막 여러 권을 풀어요. 그럼 그분들은 반사회적 나오면 이렇게 정리하고 풀어야 됩니다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 멋대로 풀 거 아니야. 그럼 뭐 찾으라고 찾아 자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걸 찾아요. 그럼 유효인 거 찾겠죠. 그럼 봐. 디귿도 다 읽을 거야. 그 사람은 다 읽으면 이제 공부 좀 한 사람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실수도 안 해. 아는 게 있어야 실수를 할 거 아니요. 여기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 설정하죠. 허위죠. 유효야 무효야? 무효지. 근데 무효로 볼 수 없는 거 찾으라 그랬죠. 근데 얘는 무효지. 그럼 디귿 빼야지. 그럼 기억하고 리을이 답일 거 아니야? 그럼 2번에 답 써서 틀리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문제를 이렇게 구성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강제집행 면탈하려고 허위로 한 게 나오는 이유가 얘는 무효야. 단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 문제를 풀 때는 유효무효에다 주안점을 두면 안 되고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단어는 외우라고. 뭐 강박, 조세, 강제집행은 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유효무효는 표시하지 말고 반사회적 이냐 아니냐 이렇게 푸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외워야 돼. 문제를. 자, 다음 문제 10번. 오후에 들으면 오전에 자주 나옵니다라고 했던 것들은 몇 차례씩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부 외워져요. 외워진다고. 따로 독서실 안 들어가셔도 될 거야. 들어가다 걸리기만요. 자, 10번 문제. 반사회 질서 나왔죠? 그 다음 어디다 해 이제? 뭐 찾으래? 해당하는 거. 이렇게. 요렇게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유효무효 하는 거 아니야. 반사회적에 해당하는 걸 찾으래요. 몇 개 들어있어요? 4개 들어있죠. 조합은요? 하나 아니면 둘로 돼 있지. 자, 기억 뭐 나왔어? 강박.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이유는 강제집행. 얘도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디귿은 조세 나왔네. 조세 아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그럼 리을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 왜? 강박, 조세, 강제집행 외운 것 나란히 3개 나왔잖아요. 그럼 리을은 해당해야지. 리을도 해당 안 하면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 시험 볼 때. 2번이 답이구먼 이렇게. 그리고 리을에 또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 있다. 적극. 가담까지 안 해도 돼. 그냥 적극 나오면 다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그래서 2번 답 쓰고 끝내셔야 돼.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강박, 조세, 강제집행. 그 중에서도 강제집행이 1순위고 그 다음이 조세예요. 조세. 선생님 여기 조세라고 안 써 있는데요. 심각해. 양도소득세가 가장 대표적인 조세야. 환장해. 몇 명 보니까 있었는 것 같은데 여기. 뭐 교육세니 증여세니 뭐 세금 나오면 일단 사회질서 위반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은 1도 읽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있었네 표정이. 웜에 언급하길 잘했네. 자, 11번 문제 제목이 뭐 나왔어요? 반사회적. 뭐 찾으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반사회적 아닌 거 이렇게. 여긴 절대 보시면 안 돼. 그럼 1번은 키워드 뭐야? 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이지. 2번은 도박. 3번 거기 몇 표 하나 치고. 뭐 나왔어? 증언 나왔지. 증언. 그럼 증언 나오면 넘었냐 안 넘었냐를 보셔야지. 그랬더니 넘는 데까지 넘었으니까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허위진술은요? 넘었냐 안 넘었냐 볼 게 없지. 허위진술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증언인지 허위진술인지를 표시하고 보셔야 돼. 자, 4번은요? 청탁이지.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이고. 5번은 결국 강제집행이 답이에요. 그건 그냥은 안 가겠다 집에. 사회질서 위반 아닌 거 하나는 외웠겠네. 뭐? 강제집행.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 제목하에 강제집행 지문이 나오면 강제집행 면탈은 반사회적은 아니다. 100%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12번은 풀어보시면 돼. 나중에 오늘 수업 다 끝나고 너무 할 게 없을 때 몇 문제 남겨줄게. 자, 13번 그 위에 형사인지 민사인지 보셔야지. 형사는
예, 성공보수 약정하면 안 돼요. 민사는 해도 상관없고. 자, 13번 문제 제목이 반사의 질서예요. 그리고 뭐 찾으래? 반사의 질서 모두 고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몇 개 드렸어요? 4개. 그리고 몇 개 찾게 돼 있어요? 하나 아니면 2개로 조합이 돼 있다고. 제가 이거를 아주 질릴 때까지 얘기해요. 남은 기간 8개월 내내 세뇌 돼야 돼. 몇 개 들어있어요, 몇 개 고르게 돼 있어요를 매 순간 얘기를 한다고. 근데 북한 공작원 출신들 중에 일부가 세뇌가 안 돼요. 세뇌가 안 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을 들여야 된다니까. 그냥 푸는 게 아니야. 4개 들어있는데 하나 2개 조합되어 있구나. 그럼 하나 아니면 2개를 찾으면 되겠구나 하고 찾으러 가야 돼요. 그리고 자, 기억. 무어가 얘는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니은은 벌써 싸가지 없는 거 써있죠. 싸가지 없는 거 보험사고를 가장했잖아. 이건 반사회적이잖아. 디귿은요 민사잖아. 민사. 얘는 해도 상관없구나. 리을은요 허위진술이지. 그러니까 반사회적이지. 반대로 막 조합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돼. 뭐 찾으래? 반사의 질서를 모두 고르래. 하나 아니면 2개 찾도록 돼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일단 2개를 찾았지. 그럼 찾은 거 2개만 확인하는 거야. 보험사고 가장해서 못된 짓 했으니까 반사회적이고, 허위로 진술하게 했으니까 싹 다 반사회적이야. 그래서 니은 리을 맞게 찾았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자기가 지금 몇 점을 맞고 있는지를 계산이 안 되잖아. 시험장에서. 그럼 막연한 두려움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외운 대로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 있죠. 이런 문제를 한 번 하고 가요. 빨리 풀고. 그리고 내가 몇 점 맞은지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 어렵게 생긴 거를 시간을 투자해서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어려운 문제 하나는 어쩌다 맞아. 그런데 쉽게 생각하고 한 번 풀고 갔던 거 있죠. 그중에 10개 정도를 틀려요. 그리고 결과는 한두 개 부족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풀 필요가 없어요. 쉬운 거, 내가 외운 것들이 답으로 나온 문제, 그거를 한 번 더 하고 확실하게 안 틀리는 게 훨씬 합격이 높은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 역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쉬운 거는 빨리 풀고 어려운 거에 매달려. 그건 상대평가 수험생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평가라 어려운 거 하나도 안 봐도 돼. 내가 외운 걸로만 들어있는 문제를 정확히 맞추는 걸 하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잘 못해요, 수험생들이. 왜? 내가 지금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는지를 시험장에서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맨날 쉬운 거 다시 보라고 해도 안 돼. 이건 어차피 맞았겠지 하고 어렵게 생긴 거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데 결과 보면 아는 거를 10개씩 실수해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외운 거 있을 때에는 한 번 다시 보는 데는 몇 초 안 걸리죠. 몇 분 걸려 또? 금방 풀었잖아. 반사의 질서 모두 고르라 그랬는데 하나 아니면 2개 찾게 되어 있었는데 가짜로 했으니까 사회질서 위반이고, 허위로 했으니까 사회질서 위반이고, 니은 리을 3 하는데 몇 초 안 걸리거든. 그걸 하라고. 그러다 보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반대로 답 쓸 경우도 있거든. 그때 빨리 멈추고 다시 정리를 해서 맞춰야 돼요. 그래야 붙어요, 이 시험이. 자, 13번 문제에선 디귿에다가 별표 하나 치고 리을에다가 별표 하나 치고 하셨죠? 아니, 지금 푼 13번 문제에 디귿, 리을 이렇게 별표 하나씩 치라고. 놀래고 그래. 자, 14번. 얘는 문제는 간단해. 뭐 찾으래? 무효인 거 찾으래. 그럼 이 문제는 무효인 거 하나 나와서 그놈이 답이란 뜻이고요. 나머지 4개는요 유효하다는 거지. 그럼 1번 지금부터 내가 외운 문구 찾는 거예요. 그럼 1번은 뭐야? 직접 계약했잖아. 단속 규정 유효 외운 거. 2번은요 이래.
2번도 별표 하나 치고 딱 한 번 한 거죠. 이거는 유효. 3번은요. 민사니까 유효. 형사 나오면 무효. 그러면 1, 2, 3번은 가볍게 처리됐죠. 4번은요. 4번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모르는지를 아는 게 실력이야. 아니 4번 딱 보자마자 눈에 띄는 단어 없죠. 저기 상가 지역 나오죠. 상가 본 적 있어? 없잖아. 그럼 바로 내려가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눈이 잘 안 띄어. 자, 지문 길이를 봐봐. 3번하고 5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길이를 보라고. 5번이 겁나게 4번이 겁나게 길죠. 그럼 당연히 5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런 거 없어요. 줄 긋고 달려라 한이들은 일단 가요. 가보자 이렇게. 가보자. 그래서 끝까지 쭉 그냥 아주 그냥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될 때까지 곰처럼 참아요. 계속 쭉 참아. 끝까지. 참을성은 대단해. 근데 읽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 그냥 읽는 게 아니다고. 1. 직접 2. 이래 3. 민사 외운 거라 눈에 확 들어와. 바로 처리돼. 4. 눈에 안 띄어. 바로 내려가야 돼. 바로. 그냥 5번을 바로 하셔야 되는 거야. 4번은 공부하는 거 아니요 이거. 얘들이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읽다가 정신 빼라고 내는 거라고. 우리는 안 읽고 내려가셔야 되는 거야. 왜? 눈에 띄는 게 없으니까. 5번은요. 이거 아까 나왔잖아. 이런 가짜로 했어요. 그래서 끝내셔야 돼. 그럼 이 문제 풀 때는 4번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질문하기만 해봐 아주 그냥. 저는 4번이 뭔지 궁금합니다. 궁금해하지 마. 이런 거는 빼고 푸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 책을 1, 2, 3, 5번은 키워드에 진하게 돼 있죠. 4번은요. 없잖아. 진한 거. 그 보지 말란 뜻이요. 보지 말란 뜻이요. 성질내는 거 아니요. 자. 저 선생은 화가 많어.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은 뭐요? 다른 선생님들이 한 번씩 유튜브 같은 거 촬영할 때 모여. 그럼 다들 내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내 옆에. 귀에서 피난다고. 그리고 항상 물어봐. 네 시간에는 자는 사람은 없지? 그래. 그래서 아니요. 귀 어두운 사람도 있어. 안 믿어. 자는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진짜 안 믿는다니까. 아니 그 시간에 자는 사람 도대체 뭐니? 뭐야 절대 강자지. 자 15번. 자 문제 제목에 반사의 질서 나오죠? 이렇게. 그럼 뭐 찾으래? 해당 않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개 들었어요? 3개 들어있잖아. 그리고 몇 개 찾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짜증나는 애예요. 이제 항상 문제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게 한눈에 3개 들어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문제는 딱 2가지 형태예요. 3개를 다 해야만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2개만 해도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그럼 2개만 해도 답이 나오는 문제가 난이도가 쉬운 거예요. 3개를 다 해야만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주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닥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근데 이 문제는 기억이 외워가면 팔려요. 뭐 나왔어요? 형사 나왔잖아요. 형사. 그럼 얘는 사회질서 위반이죠. 근데 뭐 찾으라고 했어요? 해당 않는 걸 찾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기억 들어간 게 일단 답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기억 들어간 거를 내려가서 지우시면 돼. 그럼 이렇게 지워준다고. 그럼 나머지 둘 중에 보고 가야 돼. 디귿은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럼 디귿은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니은에 초집중을 해야 돼요. 니은 외운 거죠. 비자금 나왔지. 은닉하려고 임치한 것 해당하지 않는 거잖아.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하시는 거야. 해당 안 하는 거 찾으랬죠? 얘는 사회질서 위반 해당하지? 그럼 기억 들어간 건 무조건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디귿이 둘 다 들어있잖아. 그럼 니은만 하면 되잖아. 그럼 니은에 뭐야? 비자금 은닉하려고 임치한 건 반사회적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4번 맞네. 이렇게. 그럼 디귿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디귿에 뭐 나와? 산모? 본 적 있어? 없잖아. 근데 왜 있냐고. 아무리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떨어져도 우리가 산모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이례적으로 그냥 처음 보는 거를 섞어낸 거지 전혀 답 찾는데 영향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디귿까지 다 하고 나서 찾으려고 하니까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야. 그리고는 고작 한단 소리가 저 이번 34회 때 떨어졌는데 모르는 판례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제 판례집을 따로 공부해야 되나요? 또 떨어져. 자주 나오는 거나 외워서 풀어. 처음 보는 건 안 풀면 되잖아. 어떻게 다 알고 가냐고 우리가. 아니 매년 나오는 것도 맨날 잊어버리시는 분이 판례집 하나 더 봐가지고 뭐 할 거예요. 자주 나오는 걸 정확히 외우고 그것만으로 먼저 답 찾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서 처음 나온 것들 볼 필요 없는 게 수두룩하다고. 그렇게 하셔야 돼. 산모를 공부할 게 아니라 아주 산모 읽기만 해봐. 자 이제 16번. 이제 16번하고 17번은 답은 쉬워요. 그런데 최근 다른 시험에 나온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온 판례가 들어있어서 이 두 문제를 예상 문제로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럼 16번은 문제 제목 반사의 지수 나왔죠? 그리고 뭐 찾으래? 해당하는 걸 찾으래. 그럼 계속 나온 건 1번 양도세, 조세 얘는 해당 안 해. 자 그 다음 2번은 강제집행 얘도 해당 안 해. 3번 오늘 처음 본 거죠? 앞에 두 줄 읽을 필요 없다 그랬어. 여기 주지 임명행위 얘는 반사회적 해당 안 한다고. 그래서 3번은 중개자 시험은 아직 안 나온 판례라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지 임명행위는 반사회적 아닌데 이거 종교법인에서 하는 일이라 이것까지 법원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지 앞에 두 줄은 전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4번은 뭐 나왔어요? 변호사 아닌 놈 나왔잖아. 이게 어디 있어? 그래서 4번 답 쓰면 돼. 답은 쉬워. 답은. 자 5번 거기 별표 하나 치고 5번이 새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자 5번에 시작이 도박이죠. 그럼 오늘 배우신 건 도박 나오면 대리권 수여가 나왔는지만 찾고 대리권 수여는 유효한 거고 그 외 거는 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 찾는 거야 이렇게. 대리권 수여 얘는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이렇게. 특히 요 16번 문제에서는 5번을 1순위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오늘 당장 안 해오도 표시해놨다가 틈날 때마다 한 번씩 보면 된다고. 자 17번은 문제 전체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17번 문제 제목이 뭐예요? 반사회적이야. 그리고 뭐 찾으래? 틀린 거 찾으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따라서 연습을 계속 하세요. 자기 나름대로 하지 말고. 1번은 오늘 배우신 거지? 키워드 이거야. 일정 기간은 반사회적 없다. 이렇게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이거에 위반하면 그동안 회사에서 들인 비용 물어주기로 한 건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일정 기간 하기로 한 거라. 그 다음 2번은 추인 없다. 앞뒤 읽을 필요 없어. 문제 제목이 반사회적이었죠. 근데 추인 나오죠. 절대 없다. 이 두 단어만 표시하면 되는 거야. 어디다가 동그라미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외우라니까. 반사회적에서는 추인 나오면 없다야 이렇게. 나머지 문장은 읽으실 필요가 없잖아. 자 3번은 동기가 보이죠. 그럼 동기는 패턴이 똑같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게 나와. 그리고 꼭 표시가 돼. 그럼 반사회적 동기가 표시가 됐죠. 그럼 전체가 사회질서 위반이지. 그럼 계약은 무효 이렇게. 4. 모든 법률행위의 공통점. 기준 나오지. 기준 언제야? 행위 당시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데다가 표시를 딱 해놓고 이렇게 눈으로 외워놓으면 시험장에서 이 지문 나오죠. 그럼 여기밖에 딱 안 보여요. 내 눈에. 저기서부터 읽을 필요가 없어진다니까. 그걸 연습을 하라고. 돼. 우리는 만난 날부터 됐어.
그러니까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잠들면 안 돼. 바위 틈에 숨어 있으면 괜찮아. 집에 가자 그러면 나올 거거든. 근데 바위 틈에서 잠이 들어버리잖아. 그럼 집에 가자 그런데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바위 틈에 있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게 너무 숙면을 취하면 안 돼. 그 답이 뭐야? 5번일 거 아니요. 왜? 그래. 1, 2, 3, 4가 외운 대로 표시하고 다 옳으니까. 그래서 5번 답 쓰고 끝내셔야 돼요. 근데 5번에 뭐 나왔어? 허위진술 나왔지. 허위진술. 그럼 읽을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허위진술 하면 반사회적이 아니야. 반사회적이지. 근데 반사회적에 해당 않는데 뭐가 홍군형을 해야 돼. 아니 허위진술인데 어떻게 반사회적에 해당 않을 수가 있어? 이렇게 홍군형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옆에서 시험 보던 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려요. 물론 이제 감독관이 와서 지적을 하죠. 경고 이렇게. 괜찮아.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달려라 하니 보여줄게. 진짜 달려라 하니를 하면 안 되고 문제 제목과 내가 외운 키워드 찾고 쟁점만 적용해서 풀어야 함정에 안 빠지지. 민법 시험을 본인 생각에 중간에 함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꼼꼼히 읽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를 다 틀려요. 왜 틀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은 설득돼야 자기 성격을 고치거든. 내가 아무리 강요해도 고집은 또 있어. 그래서 안 고쳐 성격. 자, 보여줄게. 허위진술 읽었어? 근데 우리가 한 방식대로 하면 허위진술 무조건 반사회적인데 아니야 틀렸어 하고 끝내거든. 근데 한이는 여기 읽었죠. 동그라미 안 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다음을 읽어.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을 읽잖아요. 여길 딱 읽는 순간 내 머리에선 허위진술은 지워져요. 그럼 남는 건 뭐야 머릿속에? 적정하다. 그럼 적정하니까 반사회적에 해당 않는다. 맞지?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치게 돼. 그리고는 답이 없어. 아니 1번부터 다 동글동글 다 맞아. 답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1번으로 다시 기어 올라가. 그래서 시험 망쳐버린다니까. 공인중개사 수험생의 99.9%가 다 이렇게 시험을 봐요. 환장해. 고쳐. 읽으면 더 함정에 빠져요. 민법은. 왜? 꼬시는 멘트를 넣으려고 길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허위진술 보자마자 무조건 반사회적이에요. 증언이 나오면 적정한지 적정한 수준을 넘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허위진술이 나왔는지 증언이 나왔는지를 동그라미를 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설득이 된단 말이지. 그냥 처음부터 믿고 하면 정말 서로 신간 편한데. 18번은 19번을 같이 풀고 나중에 복습 문제로 보시면 돼요. 자, 19번 거기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 치고 문제 제목이 뭐예요? 그냥 혼자 다 잘하네. 이런 문제가 지금 앞에서 본 문제들은 제목에 딱 붙어 있었죠. 근데 얘는요. 법률행위라고 돼 있지. 이런 거를 일명 종합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법률행위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겠다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40문제 중에 3, 4문제밖에 안 돼. 매년 나오는 문제가. 그러니까 민법은 문제 제목이 중요해요. 그 제목에 입각해서 한 문제 나오니까. 그럼 얘는 이제 각 지문에서 물어본 거 정리를 해야 돼. 1번은 타인 소유 나왔지? 매매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타인 권리 매매, 타인 권리 임대차도 할 수 있다. 계약이니까. 2번은요. 물어본 게 뭐야? 효력 발생 요건이냐고 물어봤죠. 뭐가? 정지 조건부에서 정지가 무슨 뜻이요? 발생이라는 뜻이잖아. 그 조건의 성취는 성취. 그럼 정지가 발생이라는 뜻인데 성취되면 어떻게 돼? 발생하지. 그럼 무슨 요건이야? 발생 요건이 있지. 그래서 2번이 답이요. 뭐 할 게 없어요. 눈만 뜨면 돼. 아니 물어본 게 발생 요건이냐 그랬잖아. 근데 정지잖아. 그럼 정지는 발생 요건이잖아. 그래 조건 기억 안 나면 2주 기다려.
2주 후에 조건 들어가니까 정지는 발생, 해제는 소멸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괜찮아요. 한 번 듣고 기억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3번 이건 하셔야 돼. 자, 물어본 것부터 해봐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물어봤지?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비통명인지 아닌지가 떠올라야 돼요. 근데 앞에 뭐 나왔어? 사회질서 위반 나왔잖아. 그럼 비통명이 나와야 제3자한테 주장을 못하는 게 있고 그 이외 것들은 그냥 싹 다 무효잖아요. 그럼 사회질서 위반, 제3자한테 대항 있다 이렇게 처리되셔야 돼요. 이렇게. 4번은 불공정 나왔죠. 강행규정 위반이랑 사회질서 위반은 추인밖에 못 물어봐. 근데 불공정은 추인이 나올 때가 있고 전환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불공정이 나왔을 때는 추인인지 전환인지 찾으셔야 돼. 얘는 추인 나왔죠? 안 돼. 이렇게. 전환에 의해 유효가 될 수 있지 추인으로는 안 돼. 이렇게. 자, 5번은요. 계약 후 전소됐대. 후발적 불능이 됐대. 그래도 계약은 유효하지. 그래서 19번은 이 5가지 문장이 가장 기초적인 문장들이에요. 자주 등장하는. 조건 아직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조건 부분할 때 하면 쉬워요. 그때 보시면 돼요.